제 채널에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가감없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예민한 주제이며 돈과 관련해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돈과 관련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레슨이라는 주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돈에 대한 극사실주의 영상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레슨입니다. 큰 돈을 벌었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만 아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친한 친구나 동료가 조용히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사실 지난주에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새로운 차를 계약하고 다니는 모습이 처음에는 부러울 것입니다. 이후에는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주지 않을까 하며 그 사람과의 친분을 물질로 짐작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어떤 것을 받더라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로또가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통해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깊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말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그 시간들을 몇 초 정도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이후에 그들은 여러분에게 그동안 해준 것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볼 것이며 돈 자랑값을 청구하러 올 것입니다. 돈 벌었더니 변했네. 고작 5만원짜리 밥으로 퉁치네. 잊지도 않은 이야기는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진다면 여러분의 성공에 기여도가 없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듭니다. 따라서 순간의 우쭐함과 기분 좋음을 위해 절대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고생 끝에 돈 번 것을 꼭 자랑해야겠다고 한다면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고 돈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해야 합니다. 정말 오래된 친구에게도 평소에 돈에 대한 가치관을 터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는 친할 친의 오래될 구이지만 요즘은 친할 친의 입구, 즉 공감대가 있어야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본주의에서 그 공감대는 비슷한 경제적 수준에서 생성됩니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다르면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의 투자 성과에 대한 영상을 보면 가끔 이러한 댓글이 달립니다. 장기 배당 투자자인 제 누계 수익률은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아직 시장 수익률을 겨우 추종할 뿐이며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은 운이 아닌 자본주의의 법칙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1억을 모으면 돈과 같이 일할 수 있다이지 1억을 시드머니로 삼아 단타로 3억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좋은 건 그냥 여러분만 아십시오. 투자 성과를 공개하며 잊지도 않는 이야기를 듣는 건 저 하나로 족합니다. 두 번째 레슨입니다. 친구나 지인, 가족에게 돈을 절대 빌려주지 마십시오. 돈은 때로는 매우 서글픈 것이며 이를 빌려주었다가 돈과 친구를 모두 잃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전 회사에서 자금 조달 및 출납과 관련된 업무를 했으며 아마 평생 살면서도 못 볼 수많은 사유의 가압류 계좌를 보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개인 간의 채무 불이행에 의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먹고 살만한 것을 숨기는 데 실패했다면 반드시 한 번은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게 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에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것처럼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만 이후에 갚기로 한 기한이 다가오면 마음속의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채권자는 나보다 훨씬 잘 버니까 지금 당장 이 돈이 없어도 괜찮겠지. 저 친구는 잘났으니까. 나는 지금 급하니까. 천천히 갚으라고 했으니 조금만 더 천천히 갚아야겠다. 이런 합리화 과정이 없는 철면피도 종종 있는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바뀌거나 돈을 갚기로 한 기간이 다가오면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께서 빌려간 사람 마음이 상할까봐 조심스레 연락을 해보면 적반하장으로 내가 안 갚는다고 했나? 돈이 들어와야 갚지. 나도 힘들다. 핑계의 향연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액이라면 그냥 있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며 큰 금액이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꼭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차용증을 쓰자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갚을 의사가 있는 사람과 떼먹을 사람이 나뉘는데 갚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차용증을 쓰며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사이라는 단어나 믿음으로 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 돈은 받을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개인에게 빌리는 것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주고 빌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3번째 레슨입니다.
돈을 잘 벌고 있거나 최근 수익이 좋다 해도 일희일비하지 않기입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수십 배 어렵습니다. 아마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 내가 97년 IMF 전에는 각그랜저 몰고 다녔지. 2008년만 아니었더라도 지금 저 건물이 내 것일 텐데. 왕년에 30대에는 돈은 좀 만졌었지. 제가 20살 때 뽀로로 세트장 노가다 알바할 때도 들었고,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점장님이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영광의 시대를 1시간가량 들려주었습니다. TV를 틀면 연예인들이 한때 잘 나갔던 이야기, 돈을 쓸어 담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버는 능력만 있었으며 유지하고 불리는 능력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큰 돈을 만지면 라이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을 먼저 사는 것이 아닌 소비와 부채를 사게 됩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일희일비를 경계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썰물이 되면 누가 빤스를 벗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오늘 당신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수많은 희노애락이 존재하며 인간의 수명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즉, 장수 리스크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썰물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번 돈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부자들은 리스크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닌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최근 투자의 평가 차익이나 실현 수익이 시장 수익률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매우 좋다면 자신의 판단력을 과신하게 되며 그 다음 선택은 아마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에 손을 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레버리지와 계란 한 바구니 담기는 잘 쓰면 도구이지만 못 쓰면 여러분 계좌를 반토막 내버릴 살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잘 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10번의 독립시행 게임에서 6번을 이겨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투자이며 이것이 바로 운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입니다. 레버리지는 건강한 바벨 전략을 가져가는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도구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파민이 솟구치는 도박으로 접근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큰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게 큰 영향을 준 책, 돈의 속성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돈보다 여러 번 나눠서 들어오는 적은 돈이 훨씬 응집력이 있다. 이것이 이때까지 제가 돈 공부를 하며 배운 전부이고 돈과 숫자에 대한 일을 하며 현장에서 느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4글자로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궁극적으로 평가 차익만을 노리는 투자가 아닌 주식을 평생 소유하며 매월 월급처럼 들어오는 배당 소득을 누리는 투자. 구독자 여러분과도 평생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